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비트코인이 어렵사리 49,000달러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래도 상승 여력이 아직은 남아있다라는 점, 5만 달러 재도전 의사가 존재한다라는 점은 분명하게 내비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런 비트코인의 모습을 놓고 이번에도 전망이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5만 달러 돌파 이후에 다시 지지 테스트를 하면서 강세 흐름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전망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3만 달러 아래로 폭락할 수도 있다라는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제발이지 후자의 전망이 보기 좋게 어긋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비트코인이 하루 이틀 조정받는 모습을 보이는 상황에서도 큰 흔들림 없이 묵직한 모습을 보여준 에이다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전망이 제시됐습니다. 이번 강세장에서 지금보다 무려 620% 정도 상승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온 건데 대체 뭐를 근거로 이렇게 듣기만 해도 기분 좋은 전망을 내놓는 것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우려가 스멀스멀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골드만삭스가 11월 테이퍼링 발표 가능성이 45%라고 기존의 25%보다 높여서 발표했습니다. 비트코인의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는데 어떤 내용들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는 페이스북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크립토 마켓에 들어올 것인가, 이 부분에 상당히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크립토 커런시보다는 NFT에 먼저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상당히 커진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런저런 소식들이 전해졌습니다. 이슈별로 정리했으니까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시장을 바라보시는데 조금은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8월 26일 오전 49,000달러 돌파에 다시 성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5만 달러 안착을 위한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습니다. 한 달 내내 30% 정도 랠리를 펼치면서 3개월 만에 처음으로 5만 달러 돌파를 이뤄낸 뒤에 소폭 조정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73으로 하루 전과 동일한 탐욕 상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투심이 여전히 살아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최근 비트코인의 상황에 대해서 갤럭시 디지털 창업자인 마이크 노보그라츠는 아마존과 월마트 두 리테일 기업의 크립토 관련 직무 채용과 비자의 15만 달러 상당의 NFT 토큰 구입 행보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라고 밝히면서 비트코인은 현재 구간에서 가격을 유지하다가 4분기에 상승 랠리를 다시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미카엘 반데포프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은 현재 건강한 조정을 거치고 있다, 단기적으로 약세를 보였지만 되돌림이 큰 조정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5만 1,000달러는 핵심 저항 영역이다. 다만 하락세가 계속되더라도 42,500달러에서 44,000달러가 바닥을 형성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이자 팟캐스트 방송 울프 오브 올스트리트의 진행자인 스캇 멜커 역시 과매도 영역에서 벗어나려는 RSI 덕분에 더 낮은 기간에 이미 잠재적인 강세 유턴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가장 가까운 지지선 기준으로는 47,000달러를 제시했습니다. 물론 정반대 방향을 향하는 전망들도 잇따라 제시되고 있다라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브스 보도 내용을 보면 암호화폐 투자회사 케네티 캐피털의 매니징 파트너 제한 추는 미국의 전반적인 경제 심리가 갑자기 하향한다라면 비트코인은 3만 달러 아래로 다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낸스는 여전히 강력한 규제 압박을 받고 있고 디파이에 대한 게리 겐슬러 위원장의 불길한 발언은 랠리의 지속 가능성에 태클을 걸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블록웨어 솔루션즈의 수석 인사이트 애널리스트인 윌리엄 클레멘트 역시 지난주 이후 암호화폐 거래소로 22,803BTC가 유입됐다라고 밝히면서 거래소로의 비트코인 입금이 늘어나면서 매도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고 이는 강한 조정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알고리즘 기반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머드렉스 CEO인 에둘 파텔의 경우에는 현재 가격에서 비트코인은 강한 저항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5만 달러 아래로 하락한 이후에
곰 세력들이 지배적인 위치에 있다. 가장 가까운 강력 지지선은 46,750달러이다 라고 진단했습니다. 과연 비트코인이 4만 달러 초반으로 후퇴를 하게 될지 아니면 5만 달러를 돌파해내면서 지지를 다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묵직한 뒷심을 보여준 에이다, 카르다노의 경우에는 무려 620% 상승 가능성 전망이 제시되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런 전폭적인 전망을 내놓은 인물은 암호화폐 분석가이자 트레이더인 벤자민 코엔입니다. 데일리 호들 보도 내용을 보면 코엔은 지난 30일 동안 에이다는 124% 상승했지만 이는 단지 시작인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믿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카르다노 가격이 카르다노 비트코인 밸류에이션의 관점에서 이전의 사상 최고치에 도달할 경우에 카르다노는 비트코인 대비 54% 추가 상승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비트코인의 달러화 표기 가격이 지금 수준에 머문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 에이다는 4.5달러가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번 황소 사이클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2배 오를 경우에 카르다노는 9달러로 상승한다라는 계산이 나오는 것인데 만일 비트코인이 15만 달러가 되면 카르다노는 14달러 수준으로 오르게 된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는 카르다노는 어쩌면 최고 20달러 정도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그 수준이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가격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카르다노가 20달러에 도달할 경우에 지금보다 무려 620% 정도 상승하게 됩니다. 과연 현실화될 수 있을지 에이다 홀더들의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테이퍼링 이슈가 다시 강하게 고개를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골드만삭스가 연준의 11월 테이퍼링 발표 가능성을 상향 조정하면서 과연 비트코인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연준이 11월에 테이퍼링 착수를 공식 발표할 가능성을 기존의 25%에서 45%로 올렸습니다. 반면 12월 발표 가능성은 이전의 55%에서 3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연준이 11월부터 월간 국채 매입을 100억 달러, 모기지 담보부증권 매입을 50억 달러씩 줄여나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연준의 유동성 공급 확대가 대부분의 자산 가격을 끌어올렸다라는 점에서 만약 연준이 자산 매입을 통한 유동성 공급을 줄이면서 테이퍼링을 단행할 경우에 암호화폐 시장에도 일부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인데스크 보도를 보면 바이트트리 자산운용의 CIO인 찰리 모리스는 역사적으로 연준의 유동성 공급 축소, 그러니까 테이퍼링은 비트코인에 역풍으로 작용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전 사이클의 경우에 테이퍼링 시행 전망과 착수는 통화 흐름을 타이트하게 만들어서 달러 가치를 높였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2014년 양적 완화가 중단됐을 때 비트코인은 한동안 죽은 모습을 나타냈다. 그리고 2018년 실제 테이퍼링이 이루어졌을 때 비트코인은 다시 죽음을 당했었다. 이렇게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물론 테이퍼링이 어느 정도 강도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투자 시장에 미치는 영향 역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막연한 불안감보다는 시장을 향한 시그널을 좀 더 기다리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페이스북의 경우에는 NFT를 통해 시장에 진입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데이비드 마커스 페이스북 부사장이 밝힌 내용이어서 더 주목받고 있는데 그는 디지털 지갑과 관련해서 NFT 기능 구축을 검토하고 있다. 페이스북이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 유리한 포지션을 차지한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도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체 개발 디지털 지갑인 노비에 NFT를 보관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상황까지 제시했습니다. 다만 페이스북이 NFT를 자체 발행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열풍에 열풍을 더하고 있는 NFT 마켓에 페이스북이 어떤 방식으로든 들어올 경우에 아마도 그 파급력은 상상 이상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가져봅니다. 그런가 하면 모처럼 CBDC를 강력하게 비판하는 주장이 나와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전문 기고가로 알려진 비자이 보야파티는 CBDC가 인간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다라면서 강력히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현재 금융 시스템이 최고는 아니지만 현금 보유에 의존해서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줬다라면서
현금 사용은 익명성과 프라이버시를 제공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종류의 디지털 결제 시스템과 서비스의 저장, 전송, 결제가 가능한 CBDC는 독점적인 권력의 정부에 의한 정책 영속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현금 없이 모든 금융거래를 정부가 추적할 수 있는 디지털 통화만 있는 사회를 상상해보라. 이는 중국이 지향하는 바로 티베트와 위구르 같은 소수민족을 더 탄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이 같은 언급을 보면 조지 오웰이 말했던 빅브라더가 상당히 강하게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세상의 중심을 향해서 더 적극적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지금, 과연 미래에는 화폐가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될지 참 궁금한 지점입니다. 미국에서는 꽤 재미있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베팅 플랫폼 갬블러스픽이 미국 암호화폐 투자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미국 암호화폐 투자자는 디지털 자산에 평균 1107달러를 투자하고 있고 앞으로 12개월 안에 평균 1645달러를 추가로 투자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75%가 향후 디지털 자산 가치가 급등할 것이라고 확신했는데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투자하고 있다라는 답변은 전체 21%로 나타났고 응답자의 37%는 돈이 급한 일이 생겨도 암호화폐를 청산하지 않겠다, 이렇게 큰 확신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도 기관 투자자들도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확신을 시간이 갈수록 키워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인데 각국 정부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도 못한 채 이걸 어떻게든 막아보겠다라면서 그 대안으로 CBDC를 제안하고 있는, 강요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 조금 더 시간이 지난 가까운 미래에서는 어쩌면 이런 상황들이 블랙 코미디의 소재로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비트코인이 다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리바운딩하는 모습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간의 시세 변동성에 너무 큰 심리적 변동성을 겪으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